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은 어떤 주제 볼지 주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폭등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네,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당당하게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도 그대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지금의 주가가 적정 주가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문이란다. 이게 저희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IB에서 이런 걸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까지 그렇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는 대답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적정가보다 기대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네.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게 반영된 거라는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가 한 781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뭐 1000달러 간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 애플도 그랬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적정가라는 게 솔직히 그때도 지금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적정가보다는 지금 기대가에 의해서 계속 기대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1000달러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BO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800달러에서 925달러 상향 조정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925달러 가면 1000달러 안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AI 반도체, HBM 시장. 이게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2차 전지, 스마트폰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된다면은 이게 성장기일까요? 성숙기일까요? 제가 볼 땐 누가 보다도 다 지금 성장기 초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시장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는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단지 아쉬운 건 삼성전자 그 큰 물줄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고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소위 말하는 수혜주들, 관련주들 많은 그런 현상이 앞으로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또 네. 이런 가정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냐면은 HBM의 어떤 대장이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이었으면 지금의 지수가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월가에서도 실제로 1000달러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천비디아 진짜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기대가가 좀 설정되면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그러면 손여루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000달러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적정 주가. 과연 우리 이토마토 증권통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저는 1,400달러 불렀거든요. 그래서 김진환 전문가님은 1,500달러를 부르셨고요. 1,400달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이렇게 수줍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이 1,400달러를 불렀다고 해서 엔비디아 1,400달러 간대. 그럼 좀 사야겠다. 라고 사시는 분 분명히 안 됩니다. 어제도 분명히 왜요? 네? 왜요?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00달러 간다면서요. 당연히 이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 분할 투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저도 어떤 투자를 할 때 막 흥분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반신반의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투자 전략을 변경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네. 어제 실적 발표도 저는 이제 서프라이즈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제 예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게 정말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판단하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어제는 거의 10% 넘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 5등 안에 드는 종목이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게 흔한 일 아닙니다.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흔한 일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은 나 이 투자가 정말 위험한 거다라는 걸 자꾸 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비중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 20% 이상 사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지만
주변에 이제 엔비디아를 사신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얼마치를 살 거냐고 하면은 보통 투자비 지금 50%를 꽉꽉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이지만 이 주가라는 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전 엔비디아에서 말한 컨퍼런스 콜이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해요. 항상 네. 이제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맞춰왔었고 오히려 그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가 주가가 만족이 됐을 때는 항상 그 리스크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2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GPU가 2배만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카메라가 뭐 하나 늘면은 카메라 모듈은 3-4개씩 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2배가 되면은 GPU는 2배 이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1,400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이 GPU를 수출하는 것도 계속 제재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더 세게 제재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러우 사태랑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1,400를 목표가로 잡지만 분명히 이 나온 리스크에 따라서 이 $1,400 도달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투자의 본문에 입각해서 사부작 모으면서 이런 관점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이사님이 수줍게 천비디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1,400 목표가 손 팀장님은 보시되 다만 이 주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같이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수혜 섹터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정 이사님? 제가 수줍게 말씀드렸나요? 천비디아를? 그럼 당당하게. 당당하게 천비디아 $1,000 갑니다. $1,000.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HBM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거 당연하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HBM 수율 관련 종목들 이게 검사 장비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GPU에 아시겠지만 뭐 AI 가속에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GPU와 연관돼 가지고 HBM을 볼 수밖에 없어요. GPU에 HBM이 대거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글로벌 8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고 네. 당분간이 아니라 향후 5년은 엔비디아가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MS가 만든다, 뭐 오픈AI가 만든다,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네.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TSMC 잡을 거라고 파운드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3나노, 2나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따라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네. 그 반도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서 뭐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챔버라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진공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특수가스 같은 경우도 0.5% 넣어봤다가 0.1% 넣어봤다가 그런 노가다를 계속 해와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메모리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도 근데 비메모리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속 첨단 공정 가잖아요. 네네. 어려워요.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격차 줄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엔비디아는 더 앞서가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탑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이스가 웃을 만한 일인데 인텔 같은 CPU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CPU에 캐시 메모리로 HBM을 적용할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지금 CXL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건 아직까지 뭐 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출시를 못했다라기보다는 뭐 이거를 상용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 원단하면 또 HBM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하이스는 기분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체 DRAM 시장 내에서 HBM 비중이 작년 9%에서 올해 18%. 단순히 전체 뭐 DRAM 시장에서 100에서 뭐 18% 시장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HBM만 보게 되면은 9%에서 18% 거의 따블이거든요. 하이스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HBM 관련된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은 47%를 하고 있습니다. HBM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손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HBM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 키워드는 HBM입니다. GPU, CPU 모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손 팀장님은 HBM 말고 다른 거 보시나요? 저도 동일하게 HBM을 보는데
이제 한 줄 평이 뭐냐면 네. 투자와 매매는 다른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겠다라는 건 맞는데 얼마 살지 어떻게 살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주식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시장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반도체가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뭐 2주, 한 달 단위로 보면은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날까지 밀렸었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뭐 이제 뭐 오픈 AI 뉴스도 있었고 뭐 TSMC랑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협동 뉴스도 있었고 네. 뭐 삼성전자 밀리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밀리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미리 올랐다가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지금 중소형주들은 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 긍정적인 반도체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지지하는 모습이랑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엔비디아는 뭐 저는 한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사님 5년,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뭐 3년, 5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위아래로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가져갈 거고 삼성전자가 그 파일을 뺏고자 야금야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은 대형주 IT 전기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픽을 하고 있고 네. 중소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줄이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대형주 살 거면 지금 당장 사도 된다. 근데 만약에 중소형주를 살 거면 일단 오늘은 불금 보내시고 다음 주 사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2026년까지도 뭐 HBM3가 다 팔릴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 네네. 이제 2024년에 이제 실적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감안하시면서 좀 명확하게 반도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요. 특히나 사이즈가 작을수록 수급이나 차트까지 잘 분석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투자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HBM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주셨으니까요. 토픽이 궁금하네요. 정 이사님 어떤 쪽 보실까요? 오늘 뭐 결심하고 나오신 거 아니죠? 저는 늘 뭔가 막 똑같습니다. 느껴지네요. 저는 뭐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픽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인데 이거는 뭐 빤합니다. 빤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HBM의 레트로 한미 반도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신규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에 대장이었던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레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지금 올해 2월 달까지도 보게 되면은 그 한미 반도체 공시를 보게 되면은 올해 2월 달까지도 지금 2월 달이죠. 헷갈리네요. 이번 달까지도 지금 현재 어디냐. 하이스 쪽으로 이제 본딩 장비 수주 계약 소식이 있거든요. 네.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청주 공장 내에서 이제 증설 때문에 들어간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엔비디아는 HBM은 결국 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바로 실적이 올해부터 찍힌 한미 반도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수율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디램이 수율이 한 9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65% 전에서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다단화가 되게 됐고, 그리고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단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0%가 이제 수율이면은 10개 중에 4개는 불량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만약에 가격이 조금 싸다면 상관없겠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불량이 커질수록 이것도 분명히 이게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는 수율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한미 반도체, HBM 레트로를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보게 된다라면은 수율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텍플러스가 뜨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율과 연관되다 보니까 후공정중 패키징 양인지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테크형은 이미 갔고 인텍플러스가 새롭게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신상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관련돼가지고 어떤 소켓 이런 그 공급하는 기업들, 하이스 쪽은 ISC, 삼성전자는 TFE 이쪽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최근에 ISC하고 TFE는 주가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QRT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검사 장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물량을 주게 되면은 이게 불량인지 없는지 그것만 걸러냈거든요. 근데 QRT 같은 경우는 불량을 주게 되면은 불량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실외성 검사를 하는 장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량이 뭔지를 원인을 알아야 불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율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이 더
덜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중요한 것들이 지금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잡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HBM3, 2, 4, 5로 가게 되면서 만약에 수율이 떨어지게 된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주도권을 뺏긴 것처럼 또 뺏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저는 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HBM 수율과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캐치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한미반도체 토픽으로 주시면서 SK하이닉스의 본딩 장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HBM 수율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손 팀장님 토픽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사님 특집인 줄 알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사님께서 투자 인사이트를 주신 거를 좀 만족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제 네. 하나 마이크론을 갖고 왔고 일단 뭐 제주반도체, LC콘, 네오셈, 뭐 ISC, 그다음에 뭐 TSE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다 외국인가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안 오른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쉴 때 이미 그 앞에 말씀드린 뉴스로 가격이 상승했다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는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 매매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장비, 소재 이쪽 가고 나면 마지막은 패키징 후공정입니다. 계속 네.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은 역시 하나 마이크론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삼성전자까지도 저변을 넓혀가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안전한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장비랑 후공정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 9천억 가량 2023년 연간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2024년에 1조 원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생산법인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실적이 반영될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관련 모멘텀 갖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까지 둥글둥글하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은 하나 마이크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세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넘기시고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라인으로 후공정 패키지 기업 하나 마이크론까지 손 팀장님의 토픽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클리 투자 포인트 시간을 함께 지내봤고요. 두 분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투자 잘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